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졌습니다.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 작업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후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인명 피해 상당히 많습니다. 2명이 사망을 했고 2명은 아직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이 사고가 났을 때 붕괴 사고 당시에 어떤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겁니까? 네, 지금 사고가 발생한 그 건물 같은 경우에 이제 지하 2층, 지상 2층짜리 규모 연면적 한 11,000제곱미터 정도의 건물을 이제 공사 중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옥상층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이 철제 구조물이 붕괴가 되면서 말씀드린 근로자분들이 지금 매몰된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실종자 2명은 어디에 매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클까요? 네, 아무래도 그 콘크리트 구조체가 붕괴되어 있는 그 신부 쪽, 아무래도 이제 가장 안쪽 부분에 매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목격자라든가 당시 작업자들 증언 이런 걸 좀 통해서 지금도 이제 계속 그 매몰될 위치를 지금 이제 특정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수색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수색 작업이 쉽지가 않은 상황 같다는 점입니다. 지금 철근 잔해를 일일이 손으로 잘라내고 콘크리트가 굳는 걸 막기 위해서 살수차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다면 중장비를 동원해서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중장비를 동원하면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붕괴 사고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뭐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2차적인, 그러니까 그 구조물들이 내려가는 뭐 이런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안에 계신 분들이 더 어려운 조건으로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중장비를 동원해서 이런 그 붕괴된 부분을 해체하고 구조를 해야 되는 좀 뭐 딜레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종자를 찾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이유, 뭐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좀 자세한 조사가 돼야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데크 플레이트 공법을 사용을 해서 시공 중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제 사고가 났는데 어제 2시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전날이죠. 전날에 이 옥상 부분에 아마 그 절반 정도가 콘크리트가 타설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사고가 난 어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타설하는 과정에서 붕괴가 발생을 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철골 구조물이 실제로 그 붕괴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철골 적합부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그 데크 플레이트 쪽과의 연결 부분이 좀 그 부실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가능성으로 제기되는 게 콘크리트 타설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가 설치되지 않았다라는 현장 증언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이제 데크 플레이트 공법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거푸집이나 이런 데 사용하고 있는 이런 동발이라는 이 서포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그런 되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뭐 시공성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공기를 좀 단축할 수 있는 뭐 이런 그 대표적인 그런 공법이 데크 플레이트 공법이고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뭐 이 서포터 동바리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이제 공법상 설치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보도상의 유관상으로 보면 이 데크 플레이트 공법이 이제 결국 이제 철골에다가 말 그대로 이제 데크를 연결하는 방식인데 이 철골 구조체가 상당히 좀 부실했던 게 아니냐
물론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자세히 나중에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그 부실한 부분이 보이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추정을 해보자면요. 해당 공사 현장 공정률은 70% 수준으로 내년 4월 도서관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 6월에 한 차례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개됐다가 보니 완공을 서두르다가 이런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의 이제 모든 이런 그 건축 현장에서의 사고들이 이제 공기 단축을 위해서 특히나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공기가 지연이 되는 이런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런 공기 단축을 위한 좀 무리한 뭐 이런 그 작업 진행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조건에서 뭐 그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 지금 이제 겨울철에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콘크리트 타설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양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충분한 이제 구조적인 강도가 확보가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급하게 공정을 이제 빨리 하려다 보면 충분히 이제 콘크리트가 양생되지 않은 이렇게 굳기 전에 다음 스텝이라든가 다음 층을 이렇게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사후 조치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책임자 처벌 벌써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이 부분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망자가 발생을 한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요.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이 가능한 그런 그 사고라고 보여지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공건설 현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공공건설 현장에 결국 이제 그 시공사가 있고 또 이제 작업을 진행하는 뭐 이런 감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다 규정이 돼 있는 그런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지금 말씀드린 지금 주체들이 어떤 처벌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는 지금 이제 조사돼가는 과정을 좀 반영을 해서 추후 좀 반영이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사고가 난 곳이 공공건설 현장이라서 공무원들 이쪽으로도 화살이 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계속적으로 처벌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예방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예방을 하려면은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결국은 이제 그 앞서 그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그 비용과 시간, 그러니까 이제 공기 단축이라든가, 즉 공기 단축이 결국은 이제 돈이라고 하는 이 비용 문제와 또 직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많은 이제 이 건설 현장 사고라든가, 특히 이제 겨울철이라든가 뭐 이런 동절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양생 부실로 인한 이런 구조적인 붕괴 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처벌 일변도에 대한 이런 부분도 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도급 문제라든가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그 책정된 비용들이 실제로 이제 공사에 그 투여되는 이런 프로세스들이 좀 잘 마련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또 뭐 비용 삭감들이 현실적으로 되고요. 이런 것들이 또 현장에 여러 가지 안전 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실로 나타나는 이런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은 매몰자 2명에 대한 구조 수색 작업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